왜 공부하는가, 왜 사는가? 시대가 변했고 변한 시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뭔가 찜찜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냥 자잘한 경제적 분석, 자잘한 어떤 사람들의 행태 분석 이런 걸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이 불행감을 벗어날 수 있을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시대의 본질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좀 어려운 말일 텐데요. 한 개념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뒤에 있는 무기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와닿는 단어들로 바꿔볼까요? 바로 저겁니다. 아주 극소수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열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슴속에 열정이 없어졌습니다. 어정쩡합니다. 이것이 무기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10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대 분들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 지금 학교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극상위권은 그냥 전교 1, 2 많이 확대해야 전교 1, 2, 3등을 말합니다. 그 친구들 빼고 나머지들은 치열하게 공부한 학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어정쩡합니다. 공부를 대충 하고 그렇다고 놓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성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과거에도 할 놈만 하고 게으른 놈들은 게을렀어요.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마음속까지 봐보죠. 예전엔 그래요. 공부는 재미없으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게으른 학생도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또는 칼을 갈고 있긴 해요. 내가 지금은 너무 재미없어서 안 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해가지고 성적 올릴 거야 라는 마음속에 저 구석에 열정은 품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 열정마저도 아예 없습니다. 성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터에 나가시죠. 대학생들은 뭐 대학에 가기도 합니다. 대학 공부, 고등학교 공부랑 똑같이 아주 소수 빼고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가서 그렇게 치열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요. 치열하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다니고 있어요. 요즘 생긴 개념 있죠? 그렇게 직장에 목숨 바쳐서 뭐해? 워라벨이 중요하지. 근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라이프에서는 제대로 치열하게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회사 끝나고 집에 가서 핸드폰 계속 보다가 잠들기 마련이죠. 그게 무슨 치열한 라이프입니까? 그래서 감히 제가 10대부터 성인 모두 집단 무기력에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개인의 의지 문제일까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 구조 문제 때문이죠. 자, 이것도 10대와 성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보시면 연령은 다르지만 놀랍게도 그 본질은 똑같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10대. 사회가 변했습니다. 스카이 가도 별 볼 일 없다. 인생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제는 가면 인생 바뀌는 게 아주 좁혀졌어요. 아까 제가 자꾸 극상위권 말씀드렸죠. 메디컬, 쉽게 말하면 의사. 의사 정도 되면 인생이 보장되고 바뀐다. 메디컬로 좁혀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반문. 마음속에 메디컬을 품고 열정과 치열을 다하면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입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라는 제도를 보셔야 됩니다. 수시는 쉽게 말해서 그냥 내신인 겁니다. 자, 내신은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죠. 누적입니다. 1학년 때 망쳐버렸어요. 그럼 그것은 회복이 불가능하죠. 메디컬은 단 한 번의 실수도 하면 안 되고 1, 2, 3학년 내신이 거의 완벽해야 됩니다. 수시가 확대되고 내신이 확대됐는데 한두 번 내신을 망쳐버렸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든 겁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런데 남은 내신을 못하러 치열하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더해서 한 대학이라도 높이면, 한 대학 좀 높여도 인생 안 바뀐다고요. 이 와중에 어떻게 치열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시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정시는 쉬운지 아세요? 정시 공부하는 거 쉽지도 않고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고인물이라고 합니다. 메디컬에 살짝 떨어진 애들은 다시 재수를 하는 거죠. 또 살짝 떨어진 애들이 재수합니다. 그 메디컬 근처에 있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학생들이 뚫고 들어간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인생이 안 바뀔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왜 치열하게 합니까? 현재 10대가 빠진 어정쩡한 치열함 없음, 무기력은 바로 이 사회와 입시 구조에서 온 겁니다. 자, 성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계속 고성장 시대였어요. 모든 것이 고성장합니다. 자, 이때에는 열심히 하면 꽤나 부자 될 가능성이 컸어요. 고성장 시대라서 그런 신화 같은 얘기 아시죠? 진짜 열심히 차곡차곡 월급 모으면 아파트라도 살 수 있던 시대입니다. 마치 메디컬이 손에 잡히는 극상인권처럼 부자가 손에 잡히니까 모두가
치열하게 일하거나 잠깐 게으를 수 있지만 마음 구석에는 내가 언젠가 한번 진짜 열심히 일한다라는 자수성가의 열정이 살아 숨쉬었죠. 자, 그런데 고성장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성장의 시대가 오죠. 사람들이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짧았어요. 갑자기 그것을 대체한 고자본의 시대가 옵니다. 그냥 아무거나 사도, 명품백을 사도, 운동화를 사도, 그죠? 주식을 사도, 코인을 사도 자산이 폭등합니다. 잠시 사람들은 부자의 꿈을 꿉니다. 실제로 듣기도 합니다. 누가 코인으로 10,000배 올라서 떼부자가 됐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유튜브나 틱톡으로 떼돈을 벌었대. 모두가 잠시 꿈을 꾸었죠. 잠시였어요. 그 고자본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시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너무 많은 돈을 푼 것 때문에 부작용이 심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몇 년은 갈 거라고 합니다.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떼부자가 될 정도까지 돈을 벌려면 1번, 연예인급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엄청난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거죠. 입시 구조 때문에 나는 공부해도 어차피 메디컬 못 가겠구나. 마찬가지로 사회의 변화 때문에 난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 안 되겠구나. 결국 이어지는 건 뭐라고요? 치열하지 않음, 어정쩡, 열정 없음, 무기력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워라밸 말씀드렸죠? 사실 워라밸도 좀 봐야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그 라이프에서 행복을 느끼고 정말 인식이 변해서 돈이 전부는 아니야. 그렇게 바뀐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한 도피로 도망간 게 또 다른 워라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에서도 그렇게 치열하거나 행복해하지 않는 겁니다. 정리드리겠습니다. 시대 변화의 본질. 여러분들이 사회를 살면서 주위에서 봤던 그 수많은 현상들, 옆에서 봤던 친구들의 모습들, 또는 다른 회사 동료의 모습들, 대학 친구들의 모습들에서 여러분이 느꼈던 그 미묘한 그 모든 겉에 있는 상황의 밑에 그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본질은 다시 한번 이건 겁니다. 스카이라는 목표, 부자라는 목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가 따라서 왔다? 치열함이 사라진 시대. 이것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의 코드입니다. 이제 시대 심리의 코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첫 번째, 굉장히 뭔가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런 불편감을 느끼는지 제가 지금부터 의식화해 드릴게요. 내가 당사자면 듣고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그 본질을 이해하게 될 거고, 본질을 이해하면 본질적 대안이 나올 겁니다. 나는 별로 안 불편한데? 그분들은 잘 들으세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그분들께 드리는 미리 경고입니다. 지금은 아무 불편감이 없지만 곧 엄청난 불편감이 몰려올 거고, 그 불편감은 불편감으로 안 끝내고 불행감으로 확대될 겁니다. 아니, 감히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고 미리 예상하는 거예요? 네, 본질을 알면 예상도 가능합니다. 심리는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결국 행복, 불행을 결정하는 건 심리거든요. 도대체 어떤 심리가 서서히 퍼지고 있는가? 한 단어로 표현해 드리죠. 바로 공허감입니다.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마음은 딴 데 있다. 또는 학교 가서 수업을 듣고 나름 공부는 하지만 멍해 있다. 마음이 텅 비어 있다. 이게 공허감이죠. 직장에 갑니다. 직장에 갔는데 머릿속은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은 멍 때리고 있어요. 일에다가 모든 걸 다 주지 않아요. 이게 마음이 텅 비었다는 거죠.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TV 켜놓고 밥 먹으면서 핸드폰을 봅니다. TV에다가 마음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식사가 가득 찬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한번 얘기하면 더 이해가 쉬울까요? 과거에 한 번쯤 뭐든 열심히 했던 시기가 있을 겁니다. 집에 갈 때 그런 느낌 느껴보신 적 있죠? 아, 뭔가 마음이 꽉 찬 느낌. 몸은 힘들지만 가슴이 꽉 찬 느낌. 그게 공허의 반대인 충만이죠. 이게 일단 직관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거고요. 원리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꽉 차지 않은 거예요. 저기서 빨간 부분이 채워진 부분이고요. 그냥 비어있는 부분이 말 그대로 비어있는 거죠. 마음이 텅 비어있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취미를 하는데 왜 마음이 비어있을까요? 반쪽만 채워졌기 때문이죠. 뭘로? 공부가 주는 어떤 경험, 일, 취미에서 느껴야 되는 어떤 경험이나 감정이 반만 채워졌죠.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그림까지 보면 완벽하십니다. 공부, 일, 취미에서 그 공부랑 일과 취미가 내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온다. 다 끌어오려면 뭐 해야 됩니까? 치열해야 됩니다. 다 끌어오면 마음에 딱 흡수가 되는데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어정쩡하게 하면 다 못 가져오죠. 반만 가져오는 겁니다. 학교에 앉아서 수학 수업을 듣습니다. 진짜 선생님 수업을 100% 풀로 들으려고 내 집중력과 논리력과 지능과 심지어 몸의 체력까지
총력을 내서 치열하게 해야 수업을 100% 끌어오는데 그냥 턱 깨고 있다가 잠시 딴 생각도 하고 멍도 때리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으면 수업의 반만 땡겨오는 거죠. 마음이 반만 채는 겁니다. 그 나머지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공허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공허함의 원리적 이해입니다. 왜 치열하지 않으면 공허함이 느껴지느냐? 저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왜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이걸 이해해야 본질적인 대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대안을 알아야 돼? 공허감 그거 없어야 돼? 네, 없어야 됩니다. 공허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첫 번째, 벌써 이 공허감에 대해서 불편감을 넘어서 불행감까지 이미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아직 잘 모르겠는 분들은 그냥 방치해 두잖아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불행감으로 제가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죠. 감히. 왜 이렇게 감히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고 단정하느냐? 이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DNA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저기 인생 유한성 DNA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 인생은 유한하다는 감각입니다.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밑바닥에서 무의식적으로 싫어하는 인생 낭비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공허함은 그냥 마음 정도 빈 건데 그게 인생 낭비감이라고요? 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인생 낭비감을 알려면 도대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이 정의부터 명확하게 고찰해 봐야 됩니다. 인생을 산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경험을 한다는 거죠. 단순히 시간이 아니고요. 그 시간에 수많은 경험들의 연속인 겁니다. 자, 이것도 정의해 보죠. 경험을 한다가 뭘까요? 그냥 너무 단순하죠. 경험을 한다는 거 뭔지 아세요? 그 경험이 주는 어떤 것들을 내가 느끼고 또는 머리에 넣고 또는 몸으로 감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수학 공부에 내포된 괴로움 또는 공식이 머리에 들어오고 괴로움이 느껴지고 앉아서 듣느라고 엉덩이가 아픈 모든 감각이 느껴지는 것, 느낀다, 만끽한다. 그게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공허하면 인생이 낭비될까요? 이 그림으로 다시 생각해 보실까요? 마음에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텅 비었다는 건 수학이 마음에 다 안 들어온 거죠. 일이 마음에 다 안 들어온 거죠. 취미로 여행을 갔는데 여행이 다 안 들어온 거죠. 경험이 남겨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100%를 끌어온 게 아니라 50%가 남겨진 거죠. 그 남겨진 게 뭡니까? 결국 낭비된 인생인 겁니다. 공허했다 함은 눈앞에 있는 경험을 다 끌어오지 못해서 100% 끌어와서 꽉 차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공허감이 느껴지면 왜 불편하냐? 인간의 가장 두려운 DNA인 인생 낭비감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DNA이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불편하게 돌아올 겁니다. 치열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시대, 그래서 계속 공허하게 만드는 시대, 이 시대가 가속화되면 여러분들의 공허감도 가속화될 거예요. 난 와닿지 않는다고, 난 그냥 놔둘 거야. 그렇게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또 무서운 겁니다. 그냥 놔두면 이게 장기적 불행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불행을 느끼는 바로 이 단어로 돌아오죠. 후회와 미련인 겁니다. 이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저 동그라미 하나가 1년 또는 10년이라고 보시죠. 낭비된 1년, 그 다음 낭비된 2년, 또는 낭비된 10년, 그 다음 낭비된 20년. 자, 뭐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누적된 낭비된 인생은 너무 큽니다. 누적성,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회복 불가능성.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충격인데 뒤늦게 봤더니 너무 낭비된 인생이 많은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후회 미련입니다. 다음날 해결했다면. 물론 지나간 하루도 어쩔 수 없긴 하지만 하루 정도면 괜찮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실제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고등학생 10대로 좁혀볼게요. 어제 못한 공부가 있어요. 오늘 하면 좌우지간 맺 것이죠. 같은 경험이면 그나마 회복 가능하죠. 그래서 재수라는 옵션이 있을 때가 행복한 겁니다. 3년 동안 어정쩡하게 살았는데 졸업하고 뒤돌아보니까 낭비된 인생, 버려둔 저 빈 공간이 갑자기 체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재수를 하죠. 재수를 안 했어. 갑자기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와. 내가 했어야 되는 공부 경험 100%를 못하고 50을 남겨뒀네. 남겨둔 경험은 곧 뭐라고요? 낭비된 인생이죠. 그러나 지금 와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 어떡하냐? 내 인생 헛살았다. 후회와 미련. 저것은 방치된 공허의 복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수 안 당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치해서는 안 되죠. 매일매일 느껴지는 공허감을 방치하지 말고 충만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부터 충만감으로 바꾸는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목표 그리고 방법입니다. 눈앞의 경험을 100% 만끽하는 것, 그걸 목표로 하세요. 복잡하세요? 최종 상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눈앞에 있는 공부에 극단을 경험하고 있다. 바닥을 경험하겠다. 그러니까 10대, 오늘 수학을 공부하잖아요. 이거 공부한다고 몇 점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듣는 수학 수업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끌어올 거야. 또는 이번 방학 때 내가 이 수학으로 한번 수학의 바닥을 짚어볼 거야. 와, 오늘 수학 공부에 대해서는 나 후회 미련 한 톨도 없어. 마음에 수학으로 가득 찼어요. 그럼 다른 게 들어올 게 없죠. 그게 몰입인 거죠. 저걸 목표로 치열하자는 겁니다. 다른 치열이에요. 과거에 부모님들은 뭐라고요? 목표가 우리의 치열함을 이끌었죠. 진짜 내가 밤새고 일하고 투자 공부하면 부자 될 수 있어. 진짜 내가 공부하면 스카이 갈 수 있어. 그게 우리의 치열함을 이끌었죠. 목표가 없어졌어요. 그거 어차피 생각해봤자 허무주의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위해서 치열하지 마시라고요. 다시 그냥 매일매일 눈앞의 경험. 그걸로 충만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방법으로 가볼까요? 경험이 내포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내 마음으로 끌어온다라는. 자,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수학이란 경험이 내포한 게 뭡니까? 예를 들면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내 머리에 갖고 온다. 그러려면 치열하게 먹을 필요하겠죠? 내 온 암기력을 다 작동해야겠죠.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논리력을 최대한, 저살표에 논리력이 들어가겠죠? 논리력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경험을 가져와야 돼요. 그죠? 수업을 듣는다? 그럼 뭡니까? 나의 집중력과 눈과 귀를 총동원해서 수업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야겠죠. 그 경험이 내포한 모든 걸 다 가져온다는 마음이면 돼요. 여기서는 옳고 그름도 없고 좋고 안 좋고도 없어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괴로워요? 그 괴로움도 가져오는 거죠. 괴로움을 가져오려면 치열하게 몸을 쓰거나 아니면 내 감정력을, 정신력을 써야겠죠. 내가 부속품이 된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 하찮은 느낌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게 눈앞의 경험을 치열하게 한다는 다른 어나더 치열의 정의예요.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앞에서 들은 목표가 달성이 저절로 될 거예요. 그 경험이 내포한 모든 걸 갖기 때문에 남겨둔 게 없죠. 인생 낭비감 없죠. 후회와 미련 없는 거죠. 마지막 구체적인 지침까지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와 세상에 있는 대중은 매우 다른 행보를 보일 겁니다. 이상한 학생이 될 겁니다. 학교에서 전교 1, 2, 3등도 아닌데 전교 1, 2, 3등만큼 치열하게 공부하는 이상한 학생이 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맨 위에 써있죠. 공허하지 않고 충만해야 됩니다. 이따 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그 후련감입니다. 후회와 미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문제는 선배들 나중에 후기 들어보시면 이런 선배들 꽤 많아요. 성적은 안 나왔습니다. 목표한 대학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단 1%의 후회나 미련도 없습니다. 의외로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충만의 힘이죠. 다시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 들으면서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는 공허는 너무나 큰 불행을 야기하고 충만은 이처럼 너무 큰 행복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죠? 그런데 치열하게 했는데 공허감이 안 없어지는 경우가 올 거예요. 치열했는데도 공허한 경우는 왜 그런가? 그때는 무엇이 대안인가? 꼭 이 두 번째 대안을 아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가 중요한 겁니다. 가슴이 꽉 차지 않은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100%를 내가 알고 그 100%를 가져왔다는 거죠. 아까 제가 비유로 드렸죠. 수학의 100%라 하면 공식이고 문제를 푸는 경험이고 인내력이고 수업을 듣는 집중력이겠지? 근데 만약 그게 다가 아니라면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내가 전부를 다 몰랐다면요. 착각했다면요. 전부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면 일부였다면요. 바로 그 감각인 겁니다. 전부라는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저런 착각은 왜 일어날까요? 첫 번째, 공부 안 해서입니다. 경험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쉽게 말하면 경험은 그냥 수박으로 보세요. 겉껍질이 있고 안에 빨간 안이 있어요. 속을 경험해야 거의 모든 걸 경험하는 거고 속을 알면 겉은 저절로 따라오는 경우가 있다. 그 속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왜 그럴까? 내 친구는 왜 그럴까? 학교 분위기는 왜 그럴까? 워라밸은 왜 그럴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왜의 답. 이게 본질이죠.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겉핥기예요. 했잖아요. 그럼 아까 이 그림을 연결해 보죠. 마음이 저런 거예요. 왜 치열했는데 공허하다? 가운데가 빈 거죠. 여러분이 혹시나 치열했는데 뭔가 마음이 계속 공허하면 본질까지 못 가져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본질을 다시 공부하고 경험하면 돼요. 본질을 알잖아요. 그러면 저 본질까지
가져올 수 있으니까 충만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 겉핥기를 중단합시다. 본질을 탐구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결국 결과는 자꾸 포기한다는 얘기네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안 나오면 결국 공허한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반문.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공허함이 없어지지. 좋아하는 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자, 저 반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해드릴게요. 결과는 포기하는 거냐? 자, 그래요. 그러면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구조를 뚫어내야 됩니다. 구조를 뚫고 어마어마하게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100% 눈앞에 그냥 과정에만 집중하고요. 어떻게? 진짜 내가 극단을 찍어보겠다. 결과 말고요. 돈을 떠나서 눈앞에 일에 내가 극단을 찍어보겠다. 딴 게 들어올 틈이 없어. 몰입했다. 매일매일 이렇게 살잖아요. 보세요. 그냥 느낌으로. 저게 그나마 어마어마한 성공의 유일한 방법이죠. 매일매일 진짜로 집중하고 하루도 낭비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야. 그것만큼 성적과 돈이 따라온 건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는 우리만의 치열로 해야 결국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지금 들어보니까 결국 학생은 공부에 충만하게 하는 거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자기 일에 충만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해야 충만해지죠. 좀 따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재수없어도 그냥 들어주세요. 알겠어요. 다 이상적이고 좋은 얘기인데요. 그래, 그럼 대답해 보세요. 좋아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도대체 뭡니까? 자, 있습니까? 있으시면 다행이고요. 대부분의 성인들은 없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싫어하는 일보다 더 충만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했죠, 제가.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 결국 가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의미, 가치, 호불호를 발견해야겠죠.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방법은 이 그림입니다. 오늘 계속 나온 그림이죠. 좋고 싫고는 나중 얘기고 그 경험을 가슴에 가득 채웠다고 해보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경험이 내포한 나쁜 것까지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거기서 나의 쾌와 불쾌랑 맞닿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좋아하고 싫고가 발견되는 거죠. 특히나 본질까지 깊이 있게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가장 깊은 쾌랑 연결됩니다. 100% 차야 쾌와 불쾌를 알 수가 있어요. 거꾸로 100%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10대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이 없잖아요. 눈앞의 경험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 눈앞의 경험이 공부일 뿐인 거예요. 월급 받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할까요?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직장 옮기세요. 근데 왜 직장을 못 옮기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직장으로 갈지 몰라서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100%를 하세요. 그래야 어떤 회사를 갈지가 아는 거예요. 인생 선명해지죠. 그래서 나중에 불쾌를 걷어내고 쾌만 가득 차잖아요. 쾌로 충만한 거. 이게 궁극의 행복의 경제 아닙니까? 제 궁극의 지향점이에요. 이게 제 인생 로드맵이에요. 눈앞에 연애가 있으면 100% 하세요. 회사 다니세요? 100% 하세요. 끝나고 취미가 있어요? 100% 하세요. 밥 먹고 TV 보면서 핸드폰 하지 마세요. TV도 100% 보세요. 밥도 100% 먹어보세요. 핸드폰을 볼 거면 100% 하라고요. 그 다음에 발견하세요. 아니 그래야 발견이 돼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와요. 이게 내 쾌구나. 이게 내 불쾌구나. 그게 의미와 가치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반문 모두 다 결국 답은 뭔지 아세요? 성공 결과도 자아 발견도 결국은 전 충만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요약 드릴게요. 충만은 단순히 매일의 충만 또는 후회와 미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생각보다 남은 나머지 인생 모든 것에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답은 딱 하나로 요약됩니다. 그냥 충만하시면 이 반문감까지 포함해서 모든 게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